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이 정치적인 이슈들을 민주당 입장에서 해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 함께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뭐 오늘도 연방 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뭐 대법원의 결정을 아주 강력히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결정. 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었는데요. 네.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affirmative action이라는 소수의 우대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 과정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사실 1996년 주민 발의안 209호로 이제 뭐 UC나 칼스테이트처럼 국립대학에서는 이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UC 대학 통계를 이제 살펴보면요,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뭐 라티노는 학생은 한 22%, 흑인 5.5%, 그리고 아시안 학생은 32%입니다. 그리고 이 폐지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affirmative action 폐지 이후 UCLA와 UC 버클리에서는 이제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의 입학률이 40% 내려갔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뭐 그러면 아시안 학생들이 더 올라갔나? 그렇진 않습니다. 비슷한 수치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affirmative action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저도 한때 이제 대학생이었고 저도 다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예민한 이슈긴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이제 사람들이 확대 해석을 해서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정책을 이제 반대하고 소송을 해서 이제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들고 싶다는 것은요. 저희 한인 커뮤니티 이제 비즈니스가 활성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procurement라는 조달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에서 각 이제 프로그램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컨트랙을 통해서 이제 프라이빗 섹터와 맺어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러한 조달 업무가 이제 백인 또는 이제 대기업들이 모두 차지했기 때문에 뭐 미국 기관에서는 소수계 우대 정책으로 아시안을 포함한 소수계 비즈니스 오너들을 선호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방 대법원에 따라서 일부 백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러한 소수계 우대 정책을 통해서 이제 나를 차별한다, 백인을 차별한다고 해서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우대 정책도 폐지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당부해드리고 싶은 게 이런 affirmative action에게 너무 이렇게 attention을 주지 말고 차라리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되는 특히 이번에 이제 하버드 대학이 이제 가장 포커스가 되었잖아요. 네.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차별시키는 것은 이 affirmative action이 아니라 legacy. 레거시. 네. 네, legacy는 이제 부모나 또는 패밀리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 하버드를 졸업했으면 이제 자녀들도 조금 더 우대 정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후원금 여러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하버드나 이런 사립대에다가 후원을 하면 이 학생에게 조금 더 플러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살펴를 봤더니요. 지금 하버드 대학의 합격률은 3.2%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네. 하지만 후원금으로 통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은 무려 4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네요. 이 하버드 거의 50%대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다녔다, 할아버지까지 다녔다, 할머니까지 그러면 합격률이 33.6%까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affirmative action 통해서 우리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레게시나 아니면 후원금 절차를 통해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거의 한 50에서 70%까지 차지되는 그 퍼센티지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폐지시켜서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은 그 노숙자 관련 소식인데요. 그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노숙자 숫자가 LA시는 10%, LA 카운티는 9%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크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해마다 노숙자 숫자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LA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노숙자의 숫자가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이 LA 카운티에서는 매년마다 이 노숙자 카운트라는 작업을 통해서 수백 명의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직접 거리로 나가서 모두 거리에 있는 노숙자분들을 카운트를 합니다. 네. 물론 거기서 이제 에스티메이트 받지만 네. 저도 사실 올해 1월 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기대를 가졌던 게 새로운 뭐 시장도 캐런 베스 시장도 취임이 되었고 이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조금 줄지 않았을까라고는 했는데 그렇죠. 올해 통계를 보고 저도 사실은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짚어보고 싶은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는 LA시나 또 카운티에서 노숙자 정책들이 매우 정치적인 흐름에 따라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에릭 가세티 전 시장 정권에서는 가세티 시장이 이제 한때는 백악관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노숙자 숫자를 내려야지만 본인에게 정치적인 크레딧을 받아오기 때문에 한때 그 한인타운에 노숙자 쉘터를 설치하겠다 해서 큰 이슈화가 됐던 그런 프로그램 또 이제 시작을 해서 좀 실패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시도했던 프로그램들이 별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는 것은요. 캐런 베스 시장이 12월 달에 취임을 했고요. 이 노숙자 카운트 이제 숫자 통계를 내는 작업은 1월 달에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캐런 베스 시장에게는 많은 블레임 가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인사이드 세이프라는 캐런 베스 시장이 지금 본인의 이름을 걸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에 좀 저는 기대를 걸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좀 어려움도 겪고는 있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14,000명 달하는 이제 노숙자분들을 도움을 드려서 뭐 쉘터나 아니면 노숙자 아파트로 옮겼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이나 2년 또는 4년 임기 안에 좀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저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른 점을 좀 짚어봐야 되겠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노숙자 아파트를 지면 뭐 한 유닛당 뭐 60만 달러, 70만 달러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비슷하게 지금 프라이빗 섹터에서 이런 모텔이나 호텔이나 빈 아파트를 이제 정부에서 구입을 퍼체싱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런 오너분들이 많은 이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지금 그 무브먼트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치는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드는 액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일단 너무 상황이 급해서 시정부에서 예를 들자면 뭐 모텔이나 호텔을 직접 퍼체스를 해서 그것을 이제 쉘터 또는 이제 아파트로 이제 컨버트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이제 정부가 이런 그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한 디벨로퍼는 이것은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호텔 방 하나입니다. 한 유닛당 70만 달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무너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정부가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세금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지금 이러한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그 대응을 통해서 저도 노숙자 카운트가 이제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요. 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 마약이라든지 오피오이드 같은 그 진통제의 과다한 사용이라든지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집세를 못 내서 거리로 나온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도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미국 시스템적인 문제가 이제 시에서는 이런 치안이나
이런 호텔이나 모텔 이런 거 쉘터를 운영하는데 좀 포커스가 돼 있다 그러면 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뭐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정신 건강 이슈로 네. 이제 길거리에 이제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는 카운티 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카운티 정부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카운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미국에서는 서비스들을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LA시와 LA 카운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별로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정치인들은 서로를 블레임을 했죠. 뭐 LA 카운티 문제로 뭐 이런 마약 그 서비스가 제대로 그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런 인사이드 세이프나 여러 가지 지금 이머전시 오다를 통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서 이제 활발하게 조금 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 기대를 두고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지금 길거리에 나와 계신 분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포커스로 하고 있는데 예방 프로그램도 맞아요. 중요합니다. 네. 네, 퇴거 조치로 또 길거리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이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 프로그램에도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렌트비에 대해서 조금만 좀 그 법 규정이 조금만 더 개정이 된다면은 거리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가 좀 줄어드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렌트비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네, 렌트비도 지금 사실 너무 비싸서 네.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한인타운만 해도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 2베드가 한 $4,700라고 합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거의 $5,000로 이제 아파트를 한인타운에서 거주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대부분의 이제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인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아니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려면은 그 렌트비를 감당을 하려면은 도대체 일을 투잡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호텔 그 워커들이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5 이상으로 레이스 때문에. 뭐 인터뷰를 한 분 봤는데 라티노 워커였는데 이제 다운타운에 JW 메리어트 이제 올림픽길에 있는데 예. 거기서 한때 그분은 패밀리랑 이제 코리아타운에 거주를 했대요. 근데 너무 코리아타운이 비싸져서 애플밸리 거의 2시간 커뮤트를 해야 되는 애플밸리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그 아파트 주거 그 렌트비나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을 빨리 잡지 못하면 더욱더 상황이 심각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네. 네, 네. 짧게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네. 그 이번에 LA시 6지구 보궐선거에 투표율이요. 13% 투표율이 나왔다고 해요. 이렇게 낮은 투표율은 왜 이렇게 낮게 나온 건가요? 네. 사실 이게 보궐선거였고 예. 미국에는 이제 보궐선거에서는 워낙 텐션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하이라이트하고 싶었던 게 사실 한 5년 전이죠. 네. 5년 전에 LA시가 이제 시의원 선거를 이제 대통령 선거나 중간 선거에 맞춰서 바뀌었거든요. 예. 만약에 그 시스템이 제도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10지구 시의원이 한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텐션이 저조했기 때문에 항상 투표율이 한 13%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13%가 투표를 하고 그 중에서 60%가 받았다 그러면은 뭐 한 7%, 8%로 지금 당선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그게 그 지구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솔직히. 솔직히 그래서 일부가 선택하는 글쎄 후보가 항상 말이에요. 있죠. 그래서 이 문제도 심각해서 네. 내년에 있을 선거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